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영감, 가장 좋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힌트 아니면 연결고리를 찾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읽어요. 저의 경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알아갈 것도 많아요. 몇몇 구독자님께서 제가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무려 10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편집자 수호님이 아래에 띄워줄 거예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금방금방 설명할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읽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요즘에 알고 싶은 게 되게 많아져서요. 예를 들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냥 이 책 제목 딱 그 자체가 저의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이 자연에서 나오는 그 식량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요즘에 종교, 신학,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이 궁금하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찾아서 보고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어디서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 2가지 정도 이유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탐구하는 자세. 내가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나? 탐구하는 자세가 뭐냐면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알아가고 싶다라는 태도인데 저의 경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알아갈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모른다는 것을 종착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몰라. 그래서 못해. 끝.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 내가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작점으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든 간에 목적이 있을 때 탐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찾아야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탐구하는 자세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지 모른다 하면 그것도 탐구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책을 읽는 굉장히 좋은 동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뭔가 실용서적 같은 거, 내가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하는 독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려 하는데 유튜브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유튜브의 신, 대도서관의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읽었고 유튜브로 돈 벌기, 이해강 씨의 유튜브로 돈 벌기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또 제가 지금 글쓰기를 좀 하고 있는데 원고를 쓰고 있는데 원고를 쓰다 보면 내 글쓰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글쓰기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은유 작가의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을 최근에 구매했고요. 제가 캐나다 와서 이북을 틈틈이 읽고 있어요. 독서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 캐나다 와서 책을 13권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읽고 있는 책도 있고 다 읽은 책도 있고 그래요. 또 다른 예시는 제가 처음에 직원을 고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10인 이하 회사를 운영하는 법이라는 책이었어요.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고민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책 한 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힌트, 클루를 찾는다 아니면 연결고리를 찾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읽어요.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때 한두 개의 생각만 건져도 그리고 내 삶에 조금만 적용을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10인 이하 회사를 운영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실행한 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실행을 했던 게 뭐냐면 직원의 생일을 그냥 유급 휴가로 줘라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거 되게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실행을 바로 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톨스토이 좋아하고 최근에 죄와 벌을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도 좋아하고 스콧 니어링이라는 작가 좋아하고 헨리 나우엔과 C.S. 루이스 이분들 두 분은 기독교 작가이고요. 저는 작가의 삶을 보고 작가의 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쏙 들면은 그 작가의 책은 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모든 것을 읽은 작가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좋고요.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 톨스토이가 쓴 책은 다 읽어보려고 하고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랑의 존재라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책을 볼 때도 작가 소개를 많이 봐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영감, 가장 좋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글쓰기 강의 영상을 봤는데 강원국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쓰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글은 삶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삶과 글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삶을 잘 살아간 사람들의 글을 또 궁금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 대부분 다독가가 많아서 한 책을 읽으면 막 10권, 20권 어쩔 때는 책들이 더 많은 책들이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홍세화 작가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으면 또 다음 책이 궁금해지고 이 책에 나왔던 언급됐던 그런 인용구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책도 읽어보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더 많은 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책 사도 될까? 돈 아깝지 않을까? 시간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리뷰를 찾아보기는 하는데요. 저는 리뷰한 사람의 생각이 이 책 별로인 것 같아 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대신 이제 책에 발췌된 내용을 더 많이 봐요. 발췌, 작가 소개, 목차 이거를 주로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입맛에 맞나 보는 거예요. 방금 제가 제 입맛에 맞나 본다고 했잖아요. 이미 제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느 정도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입맛에 맞는 책들을 이렇게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듯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만나는 책들도 좋아요. 우연한 기회로 인생책을 만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엄마 집에 갔다가 그냥 놀았어요. 하루 종일 놀면서 시간 많고 그래서 이제 굴러다니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이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저번에 소개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시부모님 집에 갔다가 굴러다니는 옛날 책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이 굉장히 좋아서 그 독서 모임도 따로 블로그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열었었어요. 같은 이유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고르는 책이 아니라 남이 고르는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책을 읽을 때 편식을 해요. 내가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책 읽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만큼 내가 한 주제를 좋아하고 그 주제에 깊이 빠져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편식 과정은 이랬어요. 창업책을 처음에는 많이 읽었고 그때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인생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는 종교에 대한 많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문학을 읽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덩어리지게 읽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책들을 읽고 싶은데 나는 항상 한 가지 주제의 책만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관심사가 그렇게 다양하게 넓혀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이성을 억지로 좋아할 수 없듯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책을 읽는 방식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고 내가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항상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보거나 어쨌든 내가 뭔가 그런 변화를 삶에서 주어보다 보면 그게 또 나의 내적 동기가 돼서 나 이제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어. 그 다음에 이 관심사에 대해 책을 읽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저의 그 주제가 좀 조금씩 넓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넓어질 것 같아요. 저는 책 선택에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제일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18,000원짜리 책을 샀는데 제가 책 살 때 가격을 잘 보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샀는데 페이스북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때 페이스북에 대한 책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그거를 샀는데 굉장히 근데 그것도 제 경험이더라고요. 내가 옷도 자꾸 실패를 해보고 해야 이런 사이즈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색깔 나랑 안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책 고르는 경험들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살 때 이거 내가 사야 돼 말아야 돼 너무 고민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고민이 된다면 도서실에서 빌려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베스트셀러 중에서 막 반짝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잘 팔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 많죠. 예, 제가 출판을 조금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스테디셀러나 고전은 읽어요. 이게 반짝 유명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남은 거는 이게 가짜일 확률보다는 진짜일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읽진 않아요. 저는 멈추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별로 이제 읽고 싶지 않아져서 이제 멈출 때가 있고, 하나는 다른 책을 먼저 빨리 읽고 싶어서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이거 먹다가 저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거 막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먹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좀 옮겨가면서 읽고 3-4권의 책을 이렇게 병행 독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같이 읽는, 지금도 한 3-4권의 책을 같이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읽고 싶으면 이거 읽고, 오늘 이거 읽고 싶으면 이거 읽고. 여기까지 저의 책 고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책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도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